불렀어요. 그게 되게 장난으로 좀 센다. 그러니까 야 너 좀 웃겨 좀 밝혔어. 아 네. 참, 이 자기하기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차고 않은데요. 싶은. 예? 자기가 차고 싶죠. 싫다고 생각하는 예. 이제 뭐 반자성체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상자성체는 같은 이제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연구 쌍극자에 대한 방향이 규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산소, 공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공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공기인데 여기가 지금 수소네, 그죠? 수소? 예, 그러니까 공기는 혼합물이었고 질소에 대한 비중이 이제 뭐 많고 뭐 산소 그다음에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금, 알루미늄, 산소, 공기가 상자성체이고요. 자, 그다음에 강자성체는 요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철, 니켈, 코발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이 천리고. 예? 천리고. 예, 자, 여러분 희한하게요. 나는 천리고요. 희한하게 우리 전기 기능사 필기에는 전기 기능사 필기에는 망간이라고 하는 것도 강자성체로 나오져 있는데 전기 기사에는 여러분 없어요. 자, 만약의 경우에 철, 니켈, 코발트의 옆에 망간 있으면 망간이 아니에요. 산업인력 관리공단에 문제은행이 있는 겁니다. 게임을 예, 직업학교라든지 어디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망간도 있는데요 라고 해서 우리는 기사산업기사이기 때문에요. 철, 니켈, 코발트는 뭐다? 강자성체 이거 망간이 있으면 그 망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자 여러분 객관식 문제에서 니켈, 코발트 또는 망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자성체나 상자성체, 반강자성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망간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강자성체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전기 기능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망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망간이 합금을 시켰을 때 상황에 따라서 합금된 망간 여러분 대문자 M 소문자 N이에요. 망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강자성체가 될 수도 있고 강자성체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보시죠. 자 가볼게요. 예. 자 여러분 요겁니다. 자, 자성체 중 반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상자성체고요. 창면. 불임, 금. 창면. 비스무리, 탄소, 실리콘. 창면. 반자성체는 금운동, 비금. 진짜 금운동이네요. 금. 네, 금운동, 비스무리. 금운동 이게 창현이 저는 이게 좀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창현 이제 예. 창현 방금 봤는데 까먹었어. 붉은색 어쩌고 저쩌고. 처음 들어. 비스무트요. 비스무트. 아 비스무트예요? 네, 창현이 비스무트. BI네. 아 창현? 그렇습니다. 비스무트라고 부릅니다. 금은 반자성적. 아니 반자성체는 금운동 비안. 금운동. 비는 뭐? 이거 은근 잘 나와요. 아는 뭐지? 예. 자 비스무트 이건 탄소죠. 비물. 실리콘 금운동이라고요? 그쵸.
은. 금, 네. 은, 동, 동. 네. 비스무트. 그렇습니다. BI가 비스무트. 비스무트 탄소. PB는 뭐예요? 1번. 비안. 예? PB는 납이에요. 납이, 납. 아, PB 납. 나는 비안 나. 예. 비스무트 아니 뭐지?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거 은근 잘 나와요. 아니 비안. 자, 예, 자기 몸의 그 전자에 대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 아이고. 아까 깜짝 놀랐어요. 자, 자, 망은 안 된다. 그래서 망은 물지가 맨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구 있죠, 자구. 자부. 자구. 자부가 뭐예요? 자꾸 잠깐만. 자꾸 그냥 웃기지 마시어요. 자, 자부가라고? 자꾸. 먹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면 볼게요. 소리야. 잠깐만. 영구자성. 경락이 갔어. 여러분 자꾸. 자석인데 동그란 거요? 자라고. 아니 동그란 자석 동그란 얘기하는 거 자석이요? 같은데. 예? 동그란 자석? 무한 무슨 거 아니야? 예. 저 이거 찾은 거보다. 강자성. 자, 물질에 그러니까 이 자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석이 될 수 있는 원천이에요. 자구는. 여기서는 이제 자화라고 나와있는데요. 자, 자구는 뭐냐면요. 자, 자석이 원천이다. 자석이 원천. 자, 자석이 아이고 아까 뭐 잘해놨었는데. 자, 자석의 원천이야. 깜장색이었는데. 그쵸? 검정색 있었는데. 저기 중간에 저 커피 있는데. 커피 제가 하나만 입어가려고 하는. 집에서 쓰시려고. 자, 여러분. 자구는 뭐냐면 자석의 원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석이라는 는 것은 N극, S극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의 원천은 뭐냐면요. 자, 전자의 뭐다? 자전 현상이라고요. 자, 여러분 전자의 자전 현상입니다.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얘가 원자 핵이 있어요. 자, 원자 핵이면 여기 양성자가 있고 여기 그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양성자의 개수가 만약에 뭐 18개다 라고 하면은 자, 전자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2개가 있어갖고 얘하고 자전에 대한 방향이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한번 볼게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이웃하는 자결선의 방향이 같은 것이지. 만약에 얘가 자,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면은 마치 내로에서 N극과 S극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2개가 상쇄가 돼갖고 자석에 대한 내용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화 현상이면 자고든 간에 이거는 뭐냐면요. 전자의 자전 현상이라고요. 전자 자전 현상에서 얘가 그러니까 이웃하는 이웃하는 전자의 자전 방향이 여기 보실게요. 자, 철판
내에 철판을 자기장 내에 놓으면은 자 자기력선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데 자원일당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음 주에는 저기 아니죠? 그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니죠? 다다음 주죠? 네. 교수님 그러면 예. 자화라는 게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화. 유제로에 US에 여기에 이겁니다. 자, 자화는 왜요? 아니 저는 지금 그러면 자화라는 게 예.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예. 그 안에 있는 전자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바꿀 거죠. 수 있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내가 이렇게 자기 쌍용자가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전자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무슨 물질이 간에 그러면은 전자의 자전 현상이 그거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얘 지금 자기장이에요. 자기력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가 지공투자율이고 비투자율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강자성체는요. US가 1보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한자성체는 비투자율 1보다 적당히 커요. 그런데 단자성체는 얘가 1보다 반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자기장이기 때문에요. 자기장이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뭐라고 썼냐면요. 자, B라고 하는 자속 밀도는 자, 자속을 뭐로 만들어준 거냐면 단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영구자속에 대한 형태인 것이 전자석 아니에요. 자, 자속 밀도는 자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요거 좀 물어보고 자, M과 S극이면 얘 플러스 M, 얘 마이너스 M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통해서 나가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애들 똑같은 자속이죠. 네. 그쵸? 똑같은 자속이에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정자극에 대한 형태나 이동하고 있는 자속에 대한 형태나 크기가 똑같다라고 누가 일단 정의를 내린 거냐면 가우스라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 거나 이동하는 거나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요? 여기 있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워낙 얘네들이 그 힘이 세니까 그죠?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있어갖고 요것들이 예, 힘을 발생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처럼요? 예, 구에 대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쌓여 있으면은 그 형태가 구라고요. 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리 R을 해가지고 S는 4파이 R의 제곱이다 해서 구에 대한 표면적 이건 뭐가 똑같아요? 1학기 때 쓰던 정전기에서에 대한 플러스 Q라고 하는 거나 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자극에 대한 그 힘이 미치고 있는 그 영향권에 있는 거나 그 플러스 전기량이나 점자극이나 똑같이 하나에 대한 플러스 1쿨럼이든 플러스 2의 월거이든지 간에 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그 영역이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나와바리 그죠? 그 나와바리가 플러스 M이나 플러스 Q나 똑같이 얘는 전기 입자에 대한 형태이고 얘는 플러스 점자극에 대한 형태인데 물론 여러분 보시자고요. 이 플러스 전기 입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여기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뭐라고요? 얘는 같은 한 몸이라고요. 자, 생물에서 지렁이가 암수 한 몸이잖아요. 얘는 뭐냐면 암수 한 몸이라고요. 암수 한 몸. 자, 그래서 얘는 그래도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가서 얘가 플러스 M이라고 보시면은요. 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 부피적인 입장을 바라보니까 S가 뭐라고요?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한 것이 얘가 뭐냐? 얘가 자속 밀도입니다. 엄마? 아까는 여러분 전자석 했어요. 전자석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고 자속밀도 생기고
그래서 묘제로 묘 S에 H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거는 직미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투자율을 곱하니까 자석밀도가 된다고 했었고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 자석이 갖고 있는 점자극에 대한 세기를 구에 대한 표면적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자석밀도가 돼요. 자 우리 정전기에서는 자 전선밀도는 여러분 정전기에서에 대한 자 전선밀도는 여기서는 밀도는 자 Q를 4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전선밀도 자석밀도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자화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화는 내가 막대 자석이에요. 근데 강자성체가 여러분 이거 막대 자석의 강자성체가 자요 Fe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를 이렇게 가져가면 얘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장이 그대로 얘가 다 가져간다고요. 이게 자화라는 얘기입니다. 자화인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강자성체에 대한 비투자율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크다고요. 니켈, 코발트, 철이라고 것이 얘가 갖고 있는 강자성체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면 보실게요. 자, 이 자화에 대한 세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막대자석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붙여놓으면은요 그것이 마치 강자성체처럼 한동안 자석의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자화의 세기라고 하죠. 예, 자화. 그러니까 자화의 세기는 진짜 막대자석으로부터 내가 자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석에 대한 크기가 자석이 갖고 있는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막대자석에서 내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헷갈리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용하는 거가 전기 기기에서 계좌 출신에 계좌 원상 감아가지고 뭘 했죠? 직미 자석을 넣어주면은요 직미조류가 그대로 자석의 크기가 똑같이 돼요. 그런데 쓰이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기 기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화의 세기는 자 강자성체에 대한 여러분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는 여러분 보시자고 얘가 진공투자율이에요. 4,8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5,000이면은요 5,000 곱하기 1 하면은 자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예요. 여러분 자화의 세기는 자석밀도보다 이거 여러분 그 자격증 기출문제 있어요.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는 자석밀도보다 약간 작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문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철편을 자기에 놓았을 때 철편은 자기적 성질을 띈다. 강자성체는 워낙 그 강자성체 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비투자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연구자석에 대한 크기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앞자리에 놓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반에 5급 20분 있어. 내가 사칭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연구자석이 있고 내가 사칭할 수 있는 내가 막대자석처럼 사칭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화의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가야 돼요. 점점. 우리 아까 막 시세리스 목소리를 한 번씩 씁니다. 자, 시세리스. 여러분 생각하지만 우리 끊어서 가자고요. 끊어서요. 자, 여러분 끊어서. 좀 있었는데. 제가 눈이 안 보일까요? 보여주는데. 여러분 히세리스 곡선을 보셨나요? 네. 그거 어디 갔죠? 254페이지. 254요. 예? 254요. 아, 254요? 254. 예, 저 지금 그거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하고 예.
반자성체를 구분을 왜 하는 거죠? 누가 더 강하냐? 그거가 강자성체이고 삼자성체를 쓰는 이유가 어느 곳에 쓰기에 강자성체랑 삼자성체를 나눠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금운동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전류를 굉장히 잘 흘려주는 물체인데 지금 반자성체잖아요. 네. 자성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도선상으로는 그러니까 전기성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류를 잘 통해주니까 금운동을 쓰는 거고 대신에 인덕터를 그럼 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강자성체를 쓰는 데는 철, 니켈 지금 본인이 질문하셔서 본인 아니, 정답을 그거는 말씀하고 알겠는데 그 강자성체가 쓰는 것은 과연 어디인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주식 소금. 그러니까 무기에 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강자성체는. 자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BMP가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요 남한테 방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자기력선에 대한 무기를 크게 만들어줘서 해킹하는 거예요. 이 BMP 부품 같은 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강자성체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그런 거는 많이는 못되죠. 그거를 나눠주는 이유가 걔네들을 뭔가 자화를 시켜서 자석처럼 뭔가 이용하려고 강자성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차별.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거를 보호할 때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고 남을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강자성체, 삼자성체는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자화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이상의 그건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하는 자기하고 얘기해서 그냥 강자성체는 무슨 물질이 있고 반자성체는 아니요. 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기 기기에서요. 계좌는 뭐냐면요. 주자석을 생성을 하잖아요. 너무 안 돼. 그리고 자 전기자는 얘는 자 유기 부전력을 형성을 하죠.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 정류자는 AC를 DC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브러쉬는 내부 회로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직류기이고 이제 직류기는 이제 직류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동기기, 자 교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동기 발전기가 있고요. 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 전동기의 종류 중에서 계좌에 대한 형태를요. 전자석으로 안 하고 실제 연구자석으로 하는 전동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왜 이걸 어디에 쓰느냐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대자석이라고 하는 연구자석을 실제 내가 전동기 그러니까는 히스테리 전동기가 있습니다. 연구자석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선뜻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이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동기라든가 에너지 변환 장치에 반드시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자석이 됐건 전자석이 됐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변환 장치는 무조건. 예, 지금 여기서도 빔플렉트라든가 중후라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쓰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자속은요 스마트폰이에요. 자속인데 자속이 얘가 변하잖아요. 변하면은 맥스웰 방정식의 원리에서 변하면은요 처음에 변하면은 자개가 생기고 자 이 시변에 대한 자 시변 자개가 있잖아요. 시변 자속이죠. 자 시변 자속이 만약에 생기면 자 자속이 생기면 얘가 뭐가 생겨요? 자개장 생겨요. 자개장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전기 생기고 자개 생기고 하면서 퍼져 나가는 역할이라서 그게 어디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시간까지 해서 왜냐면은 이게 뭐 연구자석에 대한 구성 같은 것도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가 없으니 굳이 자속이다라고 하는 히스테리스라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 중에서 시변인데 시간에 대해서 타임 레디언트하고 영어 빼고요. 시간에 대한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주파수를 높이면은 지금도 쓸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에 대한 원리에 초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서 공기는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전율과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것이지 중간에서 소비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파 쪽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테리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기기기 내부에 있는 계좌의 주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유기기전력은 K 파이 N이잖아요. 자, 60A분의 PZ의 파이 N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자속이 들어가요. 예, 자속이 들어가는데 이제 단지 이 자속을 영구자속으로 해갖고 영구자속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쓰는 거는 교류 전동기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전동기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자 정리하면 자속은요, 여러분. 자속은 자 직류 자속은 뭐다? 무조건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 변환 장치의 구성 요소다. 에너지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그건 다 들어가는 거죠. 전동기, 뭐 빔플렉트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전기기사 쪽으로 넘어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큰일 났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석은 자석인데 뭐다? 영구자석이 있어요. 영구자석이 있고, 자, 전자석이 있습니다. 자, 이 영구자석은 여러분 뭐냐면요. 영구자석은 자, 잔류작이 무한대에 되는 거죠. 잔류작이 자,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자, 보자력도 어때요? 보자력도 클수록 좋아요. 보자력도 클수록 좋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러분 뭐예요? 얘는 잔류자기는 커야 돼요. 잔류자기는 커야지 좋은 거고, 클수록 좋다. 여러분,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클수록 좋은 거고요. 보자력은 뭐다? 작을수록 좋다. 보자력은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 곱한 게 뭐예요? 자, 두 가지 곱한 거. 면적이죠, 면적. 에너지, 여러분, 자, 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여기 있네요. 방이네요. 자, 강자성체 히세이스 로프에 대한 면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최적당 필요한 내용이다. 강자성체의 최적당 필요한 에너지는 뭐다? 클수록 좋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자성체의 영구자성에 대한 그 면적은 뭐라고? 에너지 밀도. 자, 강자성체의 최적당
최적당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 밀도는요. 에너지 밀도는 어때야 돼요? 크다. 자 전자석의 최적당 에너지 밀도 어때요? 작다. 에너지 밀도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강자성체의 단위에 강자성체에 대한 전체 있습니다. 자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여기에 최적당, 면적당, 길이당, 최적의 필요한 에너지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머리가 다 똑같아요. 뒤에 꼬랑지가 다 똑같네요. 그러면 요런 거 여러분 챙겨주세요. 최적당. 여러분 이거는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전체. 자 그래서 여기서 강자성체의 T세리스 루프에 대한 면적은 필요한 에너지 클수록 좋은 것인데요. 강자성체의 단위 최적당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루프 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강자성체의 최적당 에너지 밀도는 커야 되는 것이고 전자석 에너지 밀도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테리 루프의 면적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네. 어디에서요? 연구자석에서요. 그런데 전자석은 고자력이 작기 때문에 폭이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생겼다가 끊으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류가 흘렀는데 자기장이 생기고 했으면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겼다가 띄어도 남아있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역광형으로 흘려주는 게 고자력이거든요. 그러면 연구자석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자석은 이렇게 되어 네모난 있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연구자석의 히스테리스 곡선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커야 돼, 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동 학부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자, 저 좀 보실게요. 여기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요. 여러분 잘 나와요. 한 문제 맞추셔야 돼요. 한 문제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로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종축이죠. 세로축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비자석 밀도예요.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자석도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횡축 이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자계 또는 자기장. 자, 그랬는데 종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로등기도 잘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종축과 만나는 교점은 뭐예요? 잔류작이에요. 잔류작입니다. 자, 잔류작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챙기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흉축과 만나는 교점. 흉축과 만나는 교점이 뭐라고요? 고자력이다. 정말 중요해요. 고자력.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잔류자기는 뭐다? 잔류자기는 영구자석일 때 크고, 영구자석일 때 커야 되고, 전자석일 때 커야 되고, 커야 된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 자, 고자력입니다. 고자력은 영구자석일 때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전자석일 때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 영구자석일 때는 히스테리스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자석일 때는 얘가 잔류작이고 고자력인데 영구자석일 때 고자력인데 전자석은 어떤 게 여러분 제일 좋아요? 찌끔하면서 폭이 좁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석일 때하고 영구자석일 때하고 이놈의 잔류작이는 어때야 돼요? 큰 게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큰 게 좋은 것이면서
보자력은 어때야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전체 최적당 시세리스 면적에 대한 최적당 면적에 대한 형태가 큰 게 연구자석이고 자 뭐다 전자석은 면적당 최적당 에너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문제 나눌 수 있습니다. TCS 곡선에서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세로축은 뭐라고 무조건 뭐라고요? 자석밀도예요. 가로축은 무조건 뭐라고요? 자개예요. 세로축과 종축과 만나는 교점 뭐예요? 잔리작이고 평축과 만나는 교점 뭐냐면요? 보자력이에요. 자, 연구에서 커야 되고 잔리작이 커야 되고 전자석 작아야 되고 전자석도 커야 되겠죠. 잔리작이는요. 자, 연구자석이 보자력은 커야 되고 보자력은 전자석은 작아야 되고 면적당, 최적당 에너지는요. 연구자석 커야 되고 어때요? 보자력은 전자석의 최적당 에너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시죠. 시세리스 곡선에서 연구자석은 다 커야 돼요. 다. 연구자석 다 커야 돼요. 다 커야 돼요. 작은 거 없어요. 작은 거 없고 전자석에서는 잔류작이 하나가 빼고 다 작죠. 전자석은 여러분 뭐라 전자석은 잔류작 하나가 빼고 다 작아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게 전자석에서는 잔류작이 하나만 크고 부자적이든 최적당 에너지 밀도도 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네요. 자, 저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횡축과 만나는 거래요. 가로축과 만나는 거 뭐라고요? 보자력이죠.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스 손은 자석밀도에 몇 승에 비례하느냐? 히스테리스 손실은 최소 자석밀도에 몇 승에 비례하느냐? 여러분 1.6에 비례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서비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예요. 자, 전기 기기에서 있잖아요. 자, 전기 기기에서 철손. 자, 철손은 뭐다? 히스테리, 시스손과 와르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형태 나와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요. 자, 얘는 히스테리스 여러분 이게 손실이죠. 얘는 자, 유기전력은 4.44의 주파수의 최대 자속의 코일에 가는 건수예요.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보시자고요. 변압기의 철손, 변압기에 대한 무부하선, 여러분 이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교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류예요. 교류. 직류 아니에요. 자, 얘가 뭐냐면요 최대 자속이에요. 최대 자속 맥시멈에 대한 최대 자속이고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단면적에다가 얘는 유기전력에다가 4.44의 주파수의 코일에 가는 건수예요. 자, 주파수가 상승하면은 최대 자속 밀도가 줄어들어서 히스테리, 시스 손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뭐가 줄어들어요? 철손이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최대 자석 밀도가 증가해서 히드리스 손실이 증가하는 거고요. 철손이 어떻게 된다? 철손은 증가한다. 자, 헷갈리시더라도 들어두셔야 돼요. 주파수는 증가하는데 철수는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는 감소하는데 철수는 증가돼요. 자, 그래서 히드리스 손실과 철선과 그 다음에 히드리스 철선은 서로 같은 방향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와류 손실. 자, 와류 손실이에요. 멤브레인 전류 손실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디 커런트 해갖고 P2 해가지고요 K 그 다음에 KF.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주파수 곱하기 T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만 쉴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건 비례상수예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요거 KF는 뭐냐면요. 회로이론에서 자 전원의 파용률. 자 그거에 대한 파용률이에요. 자 파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 평균치분의 시료치 해서 자 파이분의 2VM분의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VM 해가지고 이거는 2 루트 2의 VM분의 파이 VM 해서 지워져갖고 3.14 나누기 2 곱하기 1.44 하면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88분의 3.14 해가지고 얘가 1.11이에요. 자 결론은 뭐다? 이거 어차피 이건 비례 상수고요. 전원에 대한 파용률은 1.11입니다. 여러분 1.11 어차피 얘 비례 상수 기계에 대한 비례상수, 전원에 대한 파형이 1.11이고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두께예요, 두께. 자, 두께입니다. 이 두께인데 여러분 잘 보시자고요. 자속밀도와 주파수 여러분 어떻게 관계하고 있어요? 자, 주파수하고 자속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반비례해요. 자, 주파수와 자속밀도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와류 손실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와류 손실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지 와류 손실은 주파수의 변화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